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하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제정 이유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 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제정 조례안 설명 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수반되는 예산이 연 6억 6,013만 7천 원으로 민간위탁금 6억 5,824만 7천 원과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부침자료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으로 예산 수반 사항은 연 6억 6,013만 7천 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세계 언어센터 운영 6억 5,824만 7천 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안 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으로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센터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 수립 추진, 다양한 언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4조는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안 제8조 수강용, 안 제9조 수강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안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안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사업의 종합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으로 안 제13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과 14조는 위원회 해초, 1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는 수당,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의 별표 수강료 반환 기준과 9쪽부터 10쪽까지 비용 축에서 11쪽부터 14쪽 관계법령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해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수반사항, 입법 예고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하여 세계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는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생활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하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 준공 전까지는 공고를 통해 선정된 의수탁기관에서 운영하며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및 한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유사 성격의 시설로 3개소, 안산 화정영어마을, 평택언어센터, 이천영어마을이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경기도영어마을은 운영 조례의 폐지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세계언어 능력을 향상하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 및 안성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나 향후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 및 시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영어 마을이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있었고 파주가 어디하고 안산가 어디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이천 이건 나 처음 듣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안성에 예,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학원 같은 거 지금 있나요 없나요? 개인. 개인들이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시내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 영어가 시내권에 5개 있고요. 네. 중국어가 1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권에 영어가 5개 학원, 중국어가 1개 학원. 그리고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상 영어나 아니면 홈스테이 영어 체험 시행할 때 네.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영어 언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갈 능력은 안 되고 영어는 배우고 싶고 예. 일어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이나 들탁을 했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영어 학원 하시는 분들이 반발 안 하실까? 아직 그분들도 생계가 달려 있는 건데.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네. 이제 안산 벤치마킹 다녀오면서 그런 부분도 거기다 많이 질의를 하고 또 대책을 좀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좀 상생하는 길을 찾을 겁니다, 저희가. 그 제 생각 같으면은 지금 이게 한 6억 5천 정도 예산인데 차라리 관내 그 뭐 영어 학원이 됐든 일어 학원이 됐든 이런 그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 뭐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지금 영어 마을 우리 센터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그 배우러 오는 그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제 아직 예측은 못하지만 네. 이게 이제 방과 후에 끝나고 가서 사설학원처럼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교과 과정 중에 학교에 이제 영어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긴 하지만 그 외국어 관련 그 체험 시설이 없는 요즘에 체험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언어센터에 설립해 놓고 교과 과정 중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그 체험 시설 이용하는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하면 교과 과정에 그 1시간을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차를 보내서 그 학교의 그 반을 아이들을 태우고 가서 또 가르쳐서 돌려보내고 이런 교과 과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거기 그 센터 지금 예. 몇 평 짓는 거지요? 1층, 2층, 3층까지 짓는 건가? 2층인데요. 네. 200평입니다. 200평. 2층만 200평? 예. 200평을 다 쓴다 그거지. 예, 2층 전층을 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은 2021년도에 최초로 6억 6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3년도 자산 취득비로 2억 원이 추가가 되고 2025년도에도 7억 4천으로 또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죠? 3천년도 2023년도에 2억은 저희가 이제 세계 언어센터 건립하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교육 자재라든지 가구라든지 시설 관련 자산 취득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부터 25년까지는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사실 이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인원은 저희가 12명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씩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측 비용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주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어, 한글 교육을 시키는 한글도 시킵니다. 저희 안성에 지금 담원 학생이 한 800명 됩니다. 지금 그 중에 이제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자녀 중국 입국자하고 외국인 자녀들이 한 80% 되는데요. 거기 지금 수업이 안 될 정도로 언어 때문에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까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안정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영어 학원이 안성에 몇 개 학원이 된다 그랬죠? 시내 5개 있고요. 네. 공대 5개 있습니다. 총 10개네요. 네. 이게 그럼 우리가 영어, 중국어, 한글 뭐 이렇게 다 여기 세계 언어센터에서 수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한국어까지 같이 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사설학원은 없습니다. 예, 한글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한 11,5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우리 안성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서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영어학원이 10개씩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영어까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분들 측면에서 볼 때 좀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는 영어 학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그런 우리가 사설 학원이 없는 데서는 우리 시에서 한글이라든가 이런 뭐 중국어라든가 우리 시에 학원이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에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하면은 이렇게 좀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뭐 한국어는 사실 이제 저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영어가 좀 약간 중복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이제 학원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분들이 그 강사로도 거기 나오시고 이제 그 상생의 길을 찾으려고 이제 거기에 너무 치외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그 강사분들로 특강식으로 학원에 계신 전문적인 강사님들도 초빙해서 그 언어센터에서 같이 강사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주에 보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각화가 돼서 이렇게 1호, 2호, 3호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잖아요. 예. 함을. 그 한 반에 이게 지금 몇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이 아니고 이제 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한 주말 반도 있고 평일 반도 있고 주중 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이 강의실이 한 10명 정도 소규모로 10명 해서 이제 정도? 집중화 교육 시키려고 한 10명 정도로 저희가 한 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을 해보면 하루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에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신청이 많이 들으면 많이 가동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강사분을 원어민 4명,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저 외국어 관련 그 강사님 4분 해갖고 8분이 네. 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계산을 세부적인 건 안 아직 해보신 거네요, 아무래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일반 시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인원 제한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 딱 잡아서 교육을 하시는 거고. 예, 신청 받아갖고 저희가 그 센터 적정 인원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교 수업에 그 수업이 있으니까 그 수업을 이제 거기서 시스템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강의실이 몇 개나 되나요? 예? 강의실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한 15개 정도, 15개면 안성이 학교가 몇 개죠? 57개 학교 있습니다. 그럼 57개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오전에 이제 학교 위주의 수업을 하겠지만 예. 그게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뭐 날마다 와서 할 수는 없고 주중에 이제 시간을 안배해서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하게 좀 안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수에 비해서 내가 볼 땐 강의실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예, 수업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광덕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그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이렇게 많이 참여할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들 그 이동 그 수송 대책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차는 저희가 임차해갖고 학생들을 다 직접 수송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 예산이 서 있는 예,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홍진택 의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구 백성초등학교에 그 세계 언어센터를 일단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2023년 말에나 일단 준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불구하고 공간이 확보되기 이전에 지금 센터를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신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조례가 세계 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니란 말입니다. 센터라는 게 일단 그 시설과 공간적 의미를 일단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지금 구 백성초등학교에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위스탁 기관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를 센터로 두고 여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같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탁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위탁 기관이 언어 관련 전문 기관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사설로는 코리아 헤럴드부터 대학이나 여러 가지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도 가능하고 언어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뭐 중앙대가 됐던 일단 뭐 고등교육 기관에서 여튼 센터의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거기에 센터의 공간이 마련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자격 기준 할 때 그 시설 기준까지 같이 명시해서 센터 이름이 같이 붙습니다. 예. 그럼 센터의 그 이용 시간이 됐든 휴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왜 그럼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거 조례가 설립되면 네, 그 이제 입찰 나갈 때 그 가업 지시서에 네. 센터의 그 강의장 명의라든지 위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해갖고 이제 위탁기관에서 거기에 맞게 그 입찰 제안서 들어올 때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주로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그 영어 프로그램, 뭐 중국어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위스탁 기관을 한 곳을 여튼 정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센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전부 수행하게끔 한다는 지금 계획이신 거죠? 예, 기존에 저희가 영어나 중국어 캠프를 별도 방학 중에 했는데요. 네. 그런 사업을 다 통폐합해갖고 언어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4조에 보면 이용 대상에서요. 예, 1호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이게 귀화해갖고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등록 외국인인 경우는 지금 이 시설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1호는 여튼 시의 주민 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일단 추정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좀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일단 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 언어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문맥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잠시 그 의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쏟게 합니다.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4조 이용 대상에서 1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정한 내용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개정안 조례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사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14쪽 및 전부 사유서로 가름하였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관계법령은 부침자료 15쪽에서 18쪽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를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로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를 정의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으로 안 제4조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으로 제2장 평생교육협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평생교육협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안 제9조, 제10조는 위원회 임기 및 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 제12조는 회의 및 의견 청취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평생교육 실무협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제3장 안성시 평생학습관에 대한 사항으로 제15조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학습관 설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업무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안 제17조, 제18조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 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시민들이 근거리 학습권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20조는 평생학습관의 조직과 공동 추진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학습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21조 및 22조는 사용 신청 및 허가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규정으로 12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며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쪽으로 안 23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이며 제24조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13조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10쪽으로 안 제25조, 제26조는 강사 요청 및 초빙, 수료증 등 교부에 대한 규정이며 제4장 보칙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27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29조는 존용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14쪽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 15쪽 관계법령을 유의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예, 여기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쓰셨잖아요. 예. 그 어디서든지에 대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든지가 아까도 뒤에 보면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저희가 설립 규정을 이번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좀 읍면동에도 평생학습관이 시내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좀 읍면동에서도 배울 수 있게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용어를 삽입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평생학습 공동체 마을이라고 경로당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이. 그러니까 시민들이라고 하면 뭐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뭐 따로 정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그럼 개념은 장소나 그런 거에 구분은 여기 시에서 정한 거, 그 어디 장소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일단 3조 시장의 책무죠. 예. 보면 5항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예. 하지만 그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 협조를 구축해야 한다. 임의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강제조항으로 지자체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항 같은 경우에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좀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조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 평생교육기관이 뭐 대학도 있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시군구 여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한다는 거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 반복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걸 굳이 여기에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다만 조례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읍면동 그 센터 그 운영 부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지금 우리가 여기 18조에 되어 있고 예. 거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조항 18조가 별도로 규정된 상황에서 4조를 지금 두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조항은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협의회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 위촉 해제나 제척 그 회피 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여기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또 없어요. 그래서 구조의 그 제목을 위원회 임기 등으로 하고 예. 지금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1항으로 만들고 예.
2항을 신설해서 위원회 위촉 해제, 제척,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를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거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 3조, 제3조 5항,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집행부 역시도 이걸 수정을 안 해주시네요. 28조에 보니까 준용해갖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내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해서는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있네요. 예, 제가 미처 28조 부분에 대한 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지금 구조항을 지금 수정하는 안을 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집행부요. 뭔가 의원님들 의견이 제시가 될 경우에 지금 제가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적어도 이 조례안을 만드신 담당 부서에서는 28조 준용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숙지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반복으로 지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제3조 5항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제5조를 4조로 하고 이하의 조항의 숫자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네.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2016년 대비 2019년 안성시 생산 연령 인구는 0.64% 감소하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취업난 등 지역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대학에서도 신입생들의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안성시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 안성시와 지역 대학이 가진 역량을 상호 연계하여 대학들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 협약 대상은 한경대, 중앙대, 두원공대, 동아방송예술대, 폴리텍대학 지역의 5개 대학이며 외의 동일 어디노, 지역대학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협약 기간은 2021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쪽의 협약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위기에 대응하고자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생존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발전에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지식, 인적, 공간시설,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3쪽의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와 지역 5개 대학이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제1조는 협약의 목적, 제2조는 협력사항, 제3조는 협약 출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약 변경을, 제5조는 협약의 효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는 협약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상생협력 발굴 과제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추진과제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추진과제는 지난 6월 안성시와 지역 5개 대학 간 실무협의를 통해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3개의 추진과제 24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억 3,245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부 내용을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찬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생협력 협약서를 쓰고 이게 활동을 하다가 예, 만약에 그 어느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거에 잘 맞지 않아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 협약서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건가 아니면 거기만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전에 다 지금 저희가 이 과제는요, 그 대학의 실무팀이랑 협의를 해서 좀 만든 과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초경에 이제 대학 총장님들 모시고 이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약속을 그 자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포기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그런 다른 생각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안정렬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번 제가 상생협력 업무 협약 동의안인데 이게 하여간 뭐 그전서부터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이게 이제 한경대하고 뭐 평택 이런 사전에 좀 교류가 없어서 좀 뭐 평택으로 가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좋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면 단위에서도 아마 죽산하고 거기 무슨 대학이고 두원공대하고 예. 거기도 상생협력 업무 그 협약을 맺은 것 같던데 면하고 그 두원공대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원공대에서 그 학생들이 뭐 시내에 나와서 무슨 뭐 음식이나 뭐 이런 뭐 생거적인 뭐 다른 그 뭐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뭐 그런 것도 서로들 뭐 이렇게 공감하고 왜냐면 대개 보면은 다 그냥 버스로 와가지고 그냥 버스로 떠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학교만 있지 지역사회하고는 큰 그 도움이 안 되니까 아마 면하고 면대 아마 그 두원공대하고 아마 그 협약을 한번 맺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삼죽도 그렇잖아요. 예, 삼죽도 이제 뭐 동아방송대가 있지만은 거기도 이제 다 뭐 안성이로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대개 이제 다 전세 버스로 해서 예, 다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이걸 이제 해 주는 건데 그런 차원도 좀 많이 좀 학교하고 예, 얘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물론 뭐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어쨌든 뭐 어떤 책임 의식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직도 시청 올라오다 보면은 그 환경대 문제로 현수막이 개천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게 더 효과를 보려면은 일단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서 뭐 이게 뭐 협약서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네. 좀 선행돼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간도 상당히 지났고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반인수 의원님. 협력 과제 목록을 보니까 다 사업이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두원공대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성에서도 무료로 심폐소생술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굳이 이걸 사업비를 줘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는데 몇 번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두원공대 거. 아,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보건소랑 저희 안전총괄과도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두원공대에서 좀 더 아, 그걸 넘긴다는 전문적이니까 말씀이시죠? 거기다 이제 시에서 할 거를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이 사업을 하셨던 분 지금 현재 해당자들은 하고 계속 있는데 해당이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 교육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이제 어려운 소외계층. 아니 대상이 네. 아니고 예, 이 교육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심폐소생술 사업을 하셨던 분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 두원공대로 뭐- 예, 가면은 거기에 간호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 사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존에 교육을 했던 사업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말씀. 저희가 치약부서랑 그거는 보건소랑 저기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잘 알아보셔서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우리 이거 24개 협력과제 부분에 대한 13억 3,245만 원 지금 예산 추정하셨는데 예, 이거 협력과제는 최종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 집행까지도 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담게 됩니까? 여기 예산이 보면은 저희가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 같이 협약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학에 잡혀있는 예산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가 11월 초경에 총장님들 모시고 이게 총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실무팀이랑은 협약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일차적으로 각 대학별로 그 사업급을 받은 거고 예, 11월에 여튼 최종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예,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협력과제 쭉 목록을 보니까 뭐 반 의원님 뭐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대학의 일부 예산 지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이 과제가 그 선정되어진 것 같아서 그 대학의 일부 사업 주고 뭐 연구 용역 주고 하는 게 그 상생이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협약을 통해서 그 좀 추진 계획을 나름대로 좀 준비하시는 거니만큼 지금 안성시하고 지역 대학 간의 상생 모델이 좀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게 그 지역사회 그 발전과
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 실용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역 대학에서 뭐 축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를 갖고 그 지역의 그 브랜드화를 통해서 이것을 협동조합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산업 기초를 닦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 성과들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 지원 방식을 좀 탈피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지역 산업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궁극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와 일정 제4항 안성시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제안 이유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의 수행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이며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효력은 서명 날이란 날부터 발생되며 유효기간 만료 1개 전까지 해제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방법은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협약 목적은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 시행 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안성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2천만 원이며 약 135명의 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인원 및 지원 주기는 반기별 수행하여 연 2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은 시기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으로 안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협약 내용은 학자금 대출이자 중 안성시가 선정하는 대상자의 이자를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역할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쪽으로 안 제4조는 사업 수행 시기를, 안 제5조는 정보보호 및 비밀 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약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효력 발생을, 안 제8조는 협약의 수정 및 해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9조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그 학자금 대출 이자라 하면 이게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뭐 이런 것까지 생활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나요? 생활지원금은 별도로 15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학기당 500만 원씩 65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면 연간 지금 한국장학재단 통해서 대출 이자를 받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 저희 알아봤더니 그게 좀 시군별로 분류가 좀 안 되고요. 경기도에 지금 대출 이자가 47억 정도 있는데요. 네.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때 이거 개정안 냈듯이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경기도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민등록이 있는 동시에 네네. 받을 수 있는 걸 하는데 저희가 예측 시비 2천만 원은 한 130명 정도, 35명 정도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분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이 지원 기준이 그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따로 있죠. 그런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하면 예, 교육정책팀장 왕규입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요. 네. 소득 재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9회 안성시의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추가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그 18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회 운영 규약 관련 발언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원님께서 제1조 목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조문과 관련하여 제1조 목적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3조 구성동의 제4항을 시장은 제3항 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안성시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호 및 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성 지역의 미래와 교육을 많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모아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범교육 혁신의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안성시 교육에 필요한 분과를 구성하여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게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황진태 위원님. 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지난번 회기 때 보류된 안건들이 본회의에 재상정 없이 오늘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5건 상정합니다 했는데 이게 많은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여쭙고 싶네요. 본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좀 맞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여쭤봅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한 안건은 이미 이제 189회 본회의를 통해서 여튼 상정이 돼서 보류하고 지금 계류 중인 여튼 안건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계류하고 보류하고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 지방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에 대한 재상정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한 규정은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여튼 위원회 의사 일정
상정하는 절차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일 위원장님이 이거 상정했습니까? 위원장 오늘 뽑은 거잖아요. 어제 온 거잖아요. 어제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89일 때 여튼 보류했던 5건의 안을 포함해서 상정한다고 방망이 두들기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침에 당일날 갑자기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을 그날 해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그날 여튼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집행부가 변경안으로 지금 다시 제출하신 제1종 목적 그리고 제2조 부분에 대한 또 수정사항이 있었죠? 아닙니다. 2조가 아니라 제 3조입니다. 3조 구성에서 있었죠? 자, 그럼 집행부의 수정안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수정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통과시키면 될까요? 예. 네? 반대합니다. 적어도 이런 안건 사전에 운영위를 통해서 얘기했던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재상정하겠다고 얘기가 맞는 것이지 갑자기 아침에 와서 이걸 상정하겠다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의원들 좀 합하시겠습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집행부가 수정안으로 제출하신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당초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안성시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을 위해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3조의 사항은 단서조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와 1호, 2호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자,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장 제7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역시 지난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추가 검토하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계약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저출산론에 따른 학생 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체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돌봄체계 등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입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소통 경로를 확보하고 지자체별 우수 사례 공유, 현안사항에 대한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협의회이며 매 총회 때마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기획하고 협의하며 협의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보고를 하는 살아있는 협의회입니다. 협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는 가입하여도 2020년도 협의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내, 평택, 용인, 이천 등 19개 시군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성남과 연천이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회장인 오산시에서 가입 절차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출범한 지 3년 차임에도 회원 수가 52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안성시 미래교육 혁신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철 교육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회기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좀 보충 자료 제출을 저희가 요구했었고, 이번에 좀 보충 자료와 함께 추가 설명이 좀 있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진행하십시오.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